그 전인희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거를 통해서 예. 뭐 6등에서 2등으로 최고위 선거에서도 뭐 해서 뭐 그걸 잘 이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못 살게 울고 직원들을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압박을 지금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누가 그 김건희 살인자로 그렇게 극언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 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에 대한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소식 나왔다가 다시 그 사법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인해서 또 무기력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전까지 이제 과방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홍석준 의원님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해법이 있느냐 여기까지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법원에 박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예상은 하셨는지요?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저런 판결을 하리라고는 누구나 쉽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기존의 유산 사례에서도 사실은 집행 정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집행 부정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오후에 저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상권 분립이 의미가 없어졌고 그 가장 머리 위에는 이 사법부의 판결 하나에 네. 결국에 이 행정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인사권까지도 다 이게 무기력하게 무력화를 시키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이런 우파 진영의 인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겸 사장도 그때 곧바로 교체를 시켜버리고 이런 이제 수많은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반대로 이 지금의 경우에 벌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이제 임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이제 부위원장 이 2인 체제로서 이 운영을 한 것인데 지금 이제 그 법원에서 문제를 삼은 게 일단 2인 체제로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절차적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제 이전의 이사들이 그 임기 내에 이 신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 정당하다.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뭐 인정을 해서 지금 법원이 뭐 인정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네.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이 법원에서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뭐 피해했던 그런 뭐 우려 때문에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방금 첫 번째 말했던 여기 핵심인데 네. 결국은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은 2인 체제로 된 이게 이 결정이 이제 위법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원에서는. 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판단한 게 사실은 이미 올해 5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KBS 이런 어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네. 2인 체제로 결정된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2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기 때문에 2인 체제의 어떤 결정이 난 이런 어떤 박문진 이사들의 어떤 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어떤 판례의 어떤 법 해석에 완전히 위배가 이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이 결정을 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와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재판관 모임인 국제인권 네. 연구회 소속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지금 네,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이번 판결에 어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기존의 유사한 판례들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런 어떤 뒤엎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지금 행정부의 지금 상권 분립 원칙에서도 굉장히 좀 큰 문제와 혼란을 좀 초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통위의 직원들이 완전히 죽을 맛입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 제가 그 모모 인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통위 직원분들이 한 300여 분 되는데 네. 115명 정도 35%가 지금 정신상담을 지금 의뢰하고 있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막 계속해서 청문회다 뭐다 해서 계속 방통위의 직원들을 지금 현재 막 굉장히 못살게 굴고 뭐 협박하고 압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네. 아니라 방통위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 그 과장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힘들다. 네. 우리를 이렇게까지 너무 좀 해서 좀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누구냐 정치적 또 중립을 위배한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뭐 이민재판 하듯이 지금 못 살게 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방통위 직원분들이 너무 지금 힘이 드는데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국민권익위의 모 국장이 이제 극단적 네. 선택을 하셨잖아요. 왜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거를 통해서 예. 뭐 6등에서 2등으로 최고위 선거에서도 뭐 해서 뭐 그걸 잘 이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못 살게 울고 직원들을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압박을 지금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누가 그 김건희 살인자로 그렇게 극언을 하는 겁니까? 정말 본인들의 이런 정쟁용 이런 어떤 그 행동에 인해서 지금 작게는 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 못 살게 뿐 아니라 또 방통위 지금 업무를 지금 마비시켜서 지금 방통위가 지금 현재 방송융합 시대에 통합 미디어 구축이라든지 해야 될 엄청난 어떤 일을 지금 못하게 있고 그건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이 오는 겁니다. 예. 방송국이라든지 또 많은 또 종사자들에게도 또 부담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제대로 국민들과 방송국들 알고 그냥 단순하게 민주당이 뭐 이진숙 위원장을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렇게 보셔는 안 되고 정말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관련된 산업에도 엄청난 해악을 지금 끼치고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